네, 안녕하세요. 네,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F님 어서오세요. 네, 승민아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11시 17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방송 전에 시작하기 전에, 본론이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은 중대한 위기입니다. 인드라 인생사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인드라가 종로학원에서 재수할 때 처음으로 짭새에게 검문을 당했습니다. 그때 굴욕감을 느꼈어요. 그것이 인드라가 운동권이 되고 자이파시오 운동권이 되고 스스로 누구한테 세뇌받은 것이 아니라 인드라가 스스로 운동권 자이파시오 운동권에게 먼저 찾아가서 나 운동권이 되고 싶어요. 다른 운동권은 포섭되거든요. 저는 먼저 가서 운동권이 되고 싶어요. 이러던 사람입니다. 너무 굴욕감을 느꼈어요. 오늘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성렬형이 집권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다수나 지금 찌라시 연합뉴스 자유파쇼 찌라시 시민단체 사회단체 찌라시 의회 특히 의회 국회 총선 사회 전반적으로 특히 수꼴통 40, 50대 장악했습니다. 80년대와 똑같아요. 인드라 입장에서는. 그런 대표가 잘 똘마니 짭새들이 인드라를 검문했습니다.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인드라가 40년 만에 10대 때 처음 느꼈던 굴욕감을 느꼈어요. 인드라가 반드시 이 파쇼를 타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작업복이었는데 잠바를 바꿔 입었어요. 인드라는 전두환 정부의 투쟁에서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자이파쇼 문좀비 지명이 이놈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국힘이 4.5 총선에서 압승하지 못한다면 핵전쟁 3차 대선은 실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막 40, 50대들이 니놈들이 지금 40, 50대라는 놈들이 당시 인드라가 투쟁할 때 너네들 뭐했어? 인드라들 노렸잖아. 그때 다수의 너네들 전두환 찍었어. 그랬던 놈들이 지금 기회주의적으로 세상이 바뀌었다고 다들 그때 민주화 투사인 약 떠드는 놈들. 난 그런 거 무슨 광주 민주화 광주 자유화 나 민주화란 말도 싫어. 그거 파시즘이야. 자유화 인드라 광주항에도 인정해. 광주 자유화 운동 자유화 운동에 인드라는 몸 바쳤던 사람이야. 그래도 안 봤잖아. 인드라가 건대항쟁 때 감옥 갔다 왔는데 부정하잖아. 인드라는 이놈들이 기득권을 다 누리고 그리고 기회주의적으로 이놈들이 뭐 40, 50대들이 니네들이 무슨 투쟁을 했다고 막 숙집에서 보면 다들 다 자유화 투쟁을 한 걸로 떠들어. 그때 인드라처럼 생각한 사람은 1%도 안 됐어. 왜 지금 다들 99% 450 세대가 니들이 마치 자유화 투쟁에 한 것처럼 개소리를 떠들고 있어. 이놈들은 수꼴통들이야.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마치 박정희 대통령이 이룬 것을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누구보다 반대했던 놈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다 앗아가면서 전두환 정부 때 니놈들이 기득권을 차지할 때 어떻게 했어? 똑같은 거야 니놈들이. 오늘날 450 세대들이야말로 수꼴통 세대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 40, 50 수꼴통 세대를 얼마나 때려잡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놈들을 용서하지 마셔야 됩니다. 반쪽민주당 좌익파쇼 반쪽민주당 인정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로 점철된 역사 날조 집단인 것입니다. 가짜뉴스 집단이에요. 일루미나티 집단이고 반쪽민주당에 만일에 4월달에 총선에서 아니 국힘이 한 석이라도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힘이 압승해야 돼요. 설사 국힘이 한 석이라도 앞서 있다. 이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국힘이 압승하는 거 외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어요. 대한민국은 멸망할 겁니다, 여러분. 국힘이 압승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어요, 여러분. 비트코인이건 주식이건 다 필요 없어. IT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경제건 뭐건.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들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40년 만에 짭새들에게 좌익돌만의 파쇼 짭새들에게 검문을 당했어요. 인들아가 굴욕감을 느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인드라 개인사에서 뭐 이렇게 다른 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인드라는 비겁한 놈입니다. 못된 놈이에요. 저는 뭐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냥 세상의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전파하지 않아요. 우리 나타샤, 인드라가 사랑하는 나타샤도 인드라 말에 딱히 동의하잖아요. 마자세는 동의하는데, 나타샤가 신이 자신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고, 우리 아들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인들도 다 그래요. 설날 때 인드라 너 이렇게 건강을 챙기지 못하냐? 그냥 부모님 뭐 다 이렇게 다 인드라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인드라가 여전히 인드라가 못된 놈이에요. 비겁한 놈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비판들 다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냥 제 역할이 여기까지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는 너 이렇게 정당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저는 그냥 마자세론과 굴건론으로 인드라 소명을 알고 이대로 죽을 거예요. 내일 세상이 끝나 3차 대전 핵전쟁이 벌어지더라도 저는 죽는 그날까지 공부하다가 죽을 겁니다. 이대로 살다 죽을 거예요. 탁 튀기다가 죽을 겁니다. 저한테 뭐 더 요구할 그냥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인드라의 어떤 가치를 더 높게 생각해 주시는 건 너무 고맙고, 또 너무 낮게 생각하는 것도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한테 늘 반성과 어떤 여러 가지 격려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의 제가 늘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건부행 마자세, 오늘은 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인드라 9번 문화론 범죄도시 4 홍수환 노키 리뷰 링가드가 한국에 오는 이후 춤배우로 변화의 물고 세계 K-팝 커버 댄스 변화의 길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2 브라질 리오 카니발. 인드라가 한국 1세대 대중문화 비평가이죠. 예. 그래서 범죄도시 마동석 이 마동석 인기에 대해서 인드라가 딱 한마디 하면 마동석 인기에 부안해동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마동석 인기는 어떤 뭐랄까 저는 묘한 어떤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그 영국에서 그 코난 도일 아가사 크리스티나 셜록 홈즈 인기가 있을 때나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런 형사 시리즈가 인기 있을 때나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그동안의 어떠한 범죄자 중심이었잖아요. 범죄자 중심. 네, 이런 어떤 SF 뭐라죠? 사평류 사이버펑크류의 어떤 중심이 범죄자를 위였다면 궤도 루팡처럼 이게 한순간에 어떤 시대 셜록 홈즈나 아가사 크리스티 그 다음에 헐리우드에서는 또 그런 형사류 뭐 갑자기 생각나는 만화는 가제트네. 가제트 죄송합니다. 헐리우드 영화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예. 뭐 TV 시리즈나 영화나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본의 만화도 있는데 그건 인드라 생각 안 나고 어쨌든 이 마동석류는 선진국 초기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 마동석 현상은 선진국 초기의 현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마동석 현상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국장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범죄도시 4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로키 하면은 우리 홍선 선생님이죠. 이 그랜드 마스터, 복싱 마스터가 아니라 그랜드 마스터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지명구석 자이파쇼 민생이면 포퓰리즘 일루미나티 가짜뉴스 음모론 스콜통 부패무능 매국노 적폐 뽕범죄 성과 만이교 하나 빠졌네. 차비리 제국 범죄 두둔 만이교 3차 세계대전 핵전쟁 만족민당 반대. 그래서 이제 시차님은 왜 형인 거야? 안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링가드가 춤을 좋아하죠. 그래서 한국에 왔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진심이거든요. 링가드가 K-팝 배우려고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춤이 이제 남성 중심, 엔하이픈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여성 중심이었거든요. 이 인드라 10년 정도 이렇게 K-팝 댄스 커버를 봤는데 저는 인드라 강조했잖아요. 늘 뭐라고 봤냐면 전 세계 K-팝 댄스 커버 1위는 우승국은 우크라이나다. 그렇게 평가했잖아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1등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예전에는 이런
커버 댄스가 여성 중심이었고 거기다 어쩌다 남성 하나가 끼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점차 올해부터인가 작년 말부터 남성 중심 그냥 여성 중심의 남자 하나 끼는 게 아니라 남성이 중심인 어떠한 케이팝 커버 댄스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도라는 놀라운 변화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축구 문화에 손흥민 직관하는데 토트넘 구장에 여성들이 많이 가는 것과 같은 위치에 팬덤이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축구 팬의 대다수 남자들끼리 모이면 군대 얘기, 축구 얘기, 여자 얘기잖아요. 여자들끼리 모이면 연예인 얘기, 드라마 얘기, 남자 얘기죠. 그쵸? 근데 그게 바뀌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손흥민 토트넘 경기에 여성들이 많이 가고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경기에 여성들이 많이 가. 그런 것처럼 케이팝 커버 댄스에 남성들이 참여한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변화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스레시 메탈 인드라 메탈리카나 메가데스 40년 전에 조였죠. 인드라가 사실은 스레시 메탈 중에서도 더 좋아한 건 메가데스였어요. 메탈리카보다. 메탈리카도 좋아했어요. 메탈리카도 좋아했지만 메가데스를 더 좋아했고, 근데 나이 먹으니까 메탈리카가 더 좋더라고요. 메탈리카가 더 뭐랄까 보편적이거든요. 메가데스는 좀 약간 유니크하고, 퀸이 더 나중에는 퀸은 제 젊은 날에는 20대에 저는 퀸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퀸 나이 먹으니까 퀸이 더 좋더라고. 그래서 퀸 영화도 봤잖아. 롯데 월드인가 거기 가서. 저는 20대에 퀸을 안 좋아했어. 진짜로. 너무 대중적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메탈리카도 걔가 진정한 락이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게 20대인데 인드라가 메가데스 같은 메가데스나 또 누구야 걔 프로레시브 락 그런 애들이 진짜고 별별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20대 인드라였는데 나이 먹으니까 퀸도 좋아. 그리고 이런 막 20대 때 좋아했던 애들은 내가 철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만 듭니다. 나이 먹어서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퀸도 좋아요 인드라가. 그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기기묘모, 그 다음에 오렌지 카라멜, 병맛 여돌, 또 생각이 나는 여러 병맛 여돌이 있어요. 일본에서 이제 뭐 이런 여돌 병맛들이 많죠. 그리고 베이비메탈이 뭔가 하여튼 간에 케이팝의 어떤 융합이 돼가지고 막 같다 생각하는 시점에 베이비메탈이 또 요즘 또 굉장히 나름 인기 있어요. 그렇다고 케이팝의 인기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베이비메탈이 나름대로 힘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얘가 막 재계약 때문에 마치 블랙핑크처럼 재계약 때문에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하여튼간에 재계약 끝난 다음에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아소비, 이것도 이건 요아소비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케이팝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요아소비 같은 경우는 별로 부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명반을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얘들아 지난번 방송에서 블랙핑크가 명반을 냈었잖아요. BTS도 명반 냈고. 그래서 이건 명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세계 투어를 진짜 해야 돼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세계 투어 하는데 히트곡이 최소한 10곡 이상이 나와야 돼요.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최소한 10곡 이상이 돼야 돼요. 예. 그럼 앨범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 앨범 하나인데 공연은 세계 투어 하는데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로 할 수는 없잖아요. 곡을 바꿔가면서 히트곡을 바꿔 최신곡과 히트곡을 섞어가면서 하고 자기가 히트시킨 곡도 아닌 것들을 하고 또 뭐 변형도 시키고 뭐 이러면서 한 공연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자면 무조건 그냥 뭐 솔로 곡이 히트하는 것이 아니라 앨범 전체가 히트가 돼야 된다 이거죠. 앨범 전체가 히트가 될 때만이 진짜 팬을 만들 수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곡 하나 히트해가지고 온 경우는 그냥 한국에 온 친구들도 보면 곡 하나 히트해서 온 친구들은 일회성이에요. 한번 하고 끝나요. 근데 앨범이 히트한 그룹이면 락이건 어떤 그룹이건 가릴 것 없이 오래 갑니다. BTS나 블랙핑크가 오래 가는 것은 앨범이 히트했기 때문이에요. 좀 그런 면에서 K-팝의 미래는 앨범 전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명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앨범에 명반이 나온다는 것은 그 그룹의 정체성을 만드는 거거든요. 곡 하나 히트하는 걸로 그 그룹의 정체성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설사 그것이 작사 작곡가가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하지 않더라도 앨범 전체의 완성도가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건 전 세계 팝이 다 그럴 거야. 아바건 누군 다 마찬가지. 아바가 다 자기가 다 만든 것도 아니고, 비틀스가 자기가 작사 작곡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앨범 전체를 프레드싱이나 작사 작곡 누가 해도 상관없이 앨범 전체가 명반 하나가 나오면 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성렬형 정부는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도 잘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전비 파쇼 정권이나 지명이 이 반쪽미당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렬형 정부입니다. 성렬형 정권이 아니죠. 문전비 파쇼 정권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정권과 정부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김대중 정부라고 인더라 분명히 있습니다. 김대중 자유좌파 정부입니다. 성렬형은 자유우파 정부입니다. 지명이와 문전비는 자유파쇼 세력입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 2 어떤 국룰이죠. 2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저는 뭔가 기대가 돼요. 넷플릭스가 지금 다시 살아나려면 오징어 게임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보다 2가 못하다. 보통 그렇거든요. 이러한 국룰을 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보통 노력은 힘들다. 터미네이터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스타워즈 터미네이터. 오징어 게임이 지난날의 관성으로 제작한다면
그렇게 쉽지가 않다 정도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성공을 기대하고요. 10월달 타이밍도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엔터주 저는 연말로 가서 어차피 여러분 엔터주는 다른 주식과처럼 뜹니다. 연말에 갈수록. 왜냐면 금리 인하잖아. 금리 인상 시기에는 호재가 악재가 되고 금리 인하 시기에는 어떻죠? 돈 풀면 악재도 호재가 되는 시기인데 호재도 나왔어. 그냥 떡상하는 거죠. 올해 연말은 무조건 모든 주가 다 가요. 얼마나 더 많이 가느냐.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지. 10% 가느냐, 20% 가느냐, 50% 가느냐, 100배로 가느냐, 아니죠. 100%로 가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떡상한다는 차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올해부터 내년 6월 전까지 전성기다. 일단 그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올해 파월 의장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올해 3차례 금리 인하한다. 내년까지 금리 인하하고 내후년에는 금리 동결. 그러니까 저는 2024년에만 올해에만 금리 인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2025년에도 금리 인하합니다. 금리 동결은 2026년에 가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금리 인상 왜 합니까? 금리 인하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하는 겁니다. 금리 인하 왜 하죠? 금리 인상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하는 겁니다. 금리 인상하려면 폭락시켜야지. 금리를 인상시키려면 금리를 폭락시키고 금리를 인하하려면 금리를 폭등시켜야죠. 여태까지 금리를 폭등시켰죠. 금리를 폭락시켜야 돼요. 그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탓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송민아님이 이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이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에게는 노조가 있잖아요. 공무원 노조가. 이 두 가지 대세 4050 수고통들이 자기 직장 상사예요. 자이파셔 수고통이 직장 상사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이 자이파셔 수고통들이 공무원 상사예요. 정상적인 자유좌우파 공무원들이 다 공무원사에서 퇴출당했어요. 문전비 자이파쇼 시절에 남은 것은 고위직 공무원들은 자이파쇼 공무원들밖에 없어요. 자이파쇼 공무원 밑에서 자신이 설령 자유좌우파 공무원일지라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 어떻겠습니까? 불이익을 당하니까 참을 수밖에 없죠. 노조가 노골적으로 공무원 노조가 노골적으로 공무원을 탄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 일반을 까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게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까면 안 된다고 인들아 강조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4050 수꼴통 자이파쇼 공무원인 겁니다. 이 수꼴통 4050 수꼴통 자이파쇼 공무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한데 인들아는 혁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개혁을 요구해요. 그러기 위해서 4월 총선 국힘이 압승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공무원은 탓할 거 없습니다. 공무원도 지금 어려운 사회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눈치 봐야지 조직 사회인데 위에 술꼬통 있는데 자유파쇼 술꼬통 있는데 마음대로 얘기 못해요. 지금 무서운 세상이야. 도청 다해. 검열 다하고 인터넷이건 이런 거 다 이놈들이 검열해요. 인드라 이웃들이 다 그런 것들 다한테 인드라 얘기하고 있어요. 예? 사적인 내용들을 이놈들이 다 도청하고 검열하고 있어요.
무서운 세상이야, 여러분. 자기 의견을 맘대로 못하는 전두환 정부 시대하고 똑같아, 지금이. 파쇼 세상이라고, 자일 파쇼 세상. 여론이 지금 왜곡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들밖에 없어. 겉으로 내 얘기하는 것들이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설날 때 자일파쇼가 지배하는 연합TV, 이러한 자일파쇼 찌라시, 한국의 대다수 찌라시들이, 이게 자일파쇼 찌라시 연합TV가 설날 때 뭐만 얘기해? 예? 중국 얘기, 러시아 얘기, 북한 얘기밖에 안 해. 예? 발정미당 얘기밖에 안 한다고. 그게 현실이야. 자일파쇼 민주노총 지도부 얘기밖에 안 해. 이게 현실이야. 왜 그러겠어? 자일파쇼 연합TV 사장이 누구냐 이거야, 내 말은. 누가 임명했어 그놈을? 400 자일파쇼 공무원, 찌라시, 언론, 한국의 대다수 지도층 쑥골통들을 다 싹쓸이하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이 나라 혁명을 요구하잖아요. 개혁을 요구합니다. 4월 총선에서 국힘이 압승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 없고 3차 세계대전, 핵전쟁 불가피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무슨 혁명정부가 IT 투자를 못했네, 이런 정부가 없네. 아니, 국회에서, 의회에서 대다수가 반쪽미당 숫골통 자일파쇼 반쪽미당인데 성렬형이 뭘 할 수가 있어? 성렬형을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힘을 실어주고 해야 될 거 아니냐면 의회에서 국회 다수에 일단 밀어주고 성렬형을 깔아 이거야. 내 말은 성렬형이 뭘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성렬형이 어떻게 하겠어? 지명이 구속시키고, 문전비 구속시키고, 문전비, 지명이, 대깨딱 정식도 구속시키고, 그럴 거 아니야. 다수당이 되니까 문전비도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킨 거 아니야. 다수당 먼저 만들어주고 성렬형이 뭘 했어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여러분, 대통령이 뭘 할 수 있다고? 의회가 다수당이 저러면 대통령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좀 기본적으로 좀 법에 대해서 좀 합시다. 성렬형한테 압도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일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못하면 까요. 인들아 먼저 깎게. 제발 부탁해요, 여러분. 법 좀 알고 깔고 역사를 좀 알고 까자고요, 여러분.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인드라가 이 1990년대 1세대 문화, 대중문화 비평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다음에 그 온라인에서 바른통신 모임, 그 다음에 통합과학 연구회 이런 운동권 다수의 온라인 채널에서 인드라가 이론가로 떠오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붉은 악마 1세대 이론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남들이 한국에서 한 번도 주장하지 않았던 것들을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근거가 있어. 오늘날에도 인드라 근거가 있게 주장하는 겁니다. 인드라가 어떤 헛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한다면 인드라 주장을 묻힐 거예요. 인드라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90년대 때도 인드라 검증을 수도 없이 받았는데 여러분들 얼마든지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인드라가 어떤 사익을 취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가? 인드라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인드라 그렇게 욕심 없어요. 그런 면에서 진심으로 사이비교주 될 생각도 없고요. 누구한테 전도한 적도 없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국힘이 압승하지 못한다면 4월에 3차 대전 필연적입니다. 분명히 일어나요. 적화됩니다. 대한민국은.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면서 인드라 못마땅히 여기는 당신들 주사파, 인드라 알아? 80년대 때 인드라 선배나 동기나 다 주사파였으니까 너무나 잘 아는데, 당신들 먼저 축청대 공산당, 인드라 늘 강조했잖아. 공산당 역사를 당신들은 공부를 못했지만 인드라는 열심히 공부했어. 당신들부터 축청이 돼. 왜냐하면 피라미드 구조여서 윗대가리는 적거든. 그러면은 반쪽 정은 입장에서 지명이 측근을 임명할 거야, 반쪽 정은 측근을 임명할 거야. 대한민국 서울시장을 당연히 반쪽 정은 최측근을 임명하지 지명이 측근을 임명하지 않잖아. 이치가 그런 거잖아. 안 그래? 예? 박헌영이 왜 숙청당했어? 미제 스파이로. 당신들 먼저 조져. 그리고 당신들은 원죄가 있다고. 반쪽정은 주사파 입장에서 글자 하나라도 고쳤잖아, 니놈들이. 한국의 전기업 애들, 인드라 선배, 연세대 선배, 우상호, 인드라 말 들어봐. 전기업 우상호 지도자 애들, 니들한테 인드라 분명히 얘기할게. 니네들 여태까지 출세한 건 분단이 돼 있기 때문에 니네들 출세한 거야. 만약 적과 통일되잖아? 니놈들부터 먼저 숙청당해. 글자 한자라도 고쳤잖아. 문전비는 삶은 소대가리잖아. 그 원죄가 지워질 것 같아? 안 그래. 공산당사 연구해봐. 야, 누구야? 장성택. 에? 장성택도 수청하는 마당에 김정철, 이런 애도 수청되는 바람에 너네들은 아닐 것 같아? 니네들은 당장 적화되면 당신들부터 끝나. 한국전쟁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 니네들부터 끝나. 1사태 때 그냥 반공주의자들만 다 수청당한 걸로 너네들 착각하고 있지? 아니야. 세계 역사가 다 입증하고 있어. 원래 2단, 자신들의 입장에서 정통이 아닌 2단이 더 얄밉거든. 핑계거리가 좋잖아. 평상시에 자기 자리를 위협하던 놈들을 얼마나 기회가 좋아. 니놈들부터 죽여. 너네들은 불나방이야, 불나방. 불나비가 아니라 불나방이야. 이렇게 얘기할게.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해서 의의 걸고 싶은 사람은 댓글 달아주세요. 언제든지. 예, 전 세계 소련 공산당사, 중국 공산당사, 북한 공산당사, 쿠바 공산당사, 쿠바 쿠데타 공산당사, 소련 쿠데타 공산당사, 이런 거 열심히 공부한 사람 인들라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이의 제기 얼마든지 해주세요. 저는 환영합니다. 얼마든지 답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4월이 그래요. 브라질 리오 축제, 이게 축제의 원형이죠. 그냥 카니발이 위험합니까? 가슴이 위험합니까?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허정무 인드라 9번 문화로 허정무의 차비리 폭로, 자해파쇼 지명 자해 게르파쇼 반쪽정은 정명규 축협이 손흥민 싫어하는 이유, 정명규 지명 차비리 믿고 버틴다면 손흥민 국대 은퇴를 권합니다. 손정 쪽집게 릭트먼. 여기 있네. 지명구석 자이파쇼 민생위명 포플리즘 일루미나티 가짜뉴스 음모론 수고통 부패무능 매국노 적폐 뻥범죄 성과 차비리 지국두둔 만일교 핵전쟁 세계 3차 대전 반정당 반대. 인드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파쇼 성향 럼프가 당선되거나 우리파쇼 푸딩이 우크라이나에서 올해도 여전히 버티고 있거나 서울 총선에서 자이파쇼 반쪽미당이 우세하기라도 하면, 더 나아가 국힘이 압승하지 못한다면, 셋 중 그 하나만이라도 사건이 일어난다면 세계는 핵전쟁 3차 세계대전이 불가피할 것이다. 릭트먼 교수 인드라 존중합니다. 인드라는 한국의 여론조사 업체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무슨 리얼미터와 있죠?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여론조사는 인드라가 신뢰하는 편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538 특히. 그다음 릭트먼은 인드라가 인정하고 있고요. 릭트먼이 이든영이 대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희망적인 뉴스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우리는 경계를 놓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국이번의 알파독 선거팀이 4월 총선 2달 남았죠. 이제 3, 4, 한 70일 남았는데 해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인드라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4월 총선 때 투표할 것입니다. 여태까지 기권했죠. 4.15 부정선거 이후로 4월 총선에는 무조건 총선 투표할 것입니다. 결과 어떻게 되든, 결과가 인드라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지구가 망하겠죠. 핵전쟁이 일어나고 3차 대전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인드라는 4월 총선 결과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떻게 나든 간에 결과와 상관없이 굴번론과 마자세론을 견지하면서 지구의 멸망을 기다릴 것입니다. 담담하게. 웅정웅정 송웅정 뭐라 얘기했죠. 그렇죠. 이게 차비리와 손흥민의 차이는 3류 선수 드라구신을 챙겨주는 손흥민, 이런 마음이 오씨와 차씨와 다른 차이죠. 이게 감독 자질과 관련이 있어요. 클럽이나 세계적 명장이라고 얘기하는 무리뉴나 클럽, 지단 빼고 대다수 감독들은 이러한 3류 선수들의 애환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손흥민의 아버님이신 손흥정도 삼류 선수였어요. 삼류 선수의 비애 없이 그 비애를 모르고서 감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엘리트 감독들은 그러한 삼류 출신 선수들의 비애를 이해를 못해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지단이 예외적인 겁니다. 제가 볼 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삼류 출신. 그러니까 포스 감독도 지금 토트넘 감독에서 명장이잖아요. 포스 감독도 선수 때 삼류 선수였거든요. 허정무 같은. 반면에 차비리는 국가대표 때 말아먹었죠. 수원 삼성 말아먹었습니다. 차두리 수석코치는 아시안컵을 말아먹었죠. 모르는 거예요, 얘네들. 기본적으로. 언론 플레이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언론 플레이만 믿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분들 얘기는 다 좋은데 지금 초점은 정명구예요. 정명구가 뭘 믿고 있죠? 지금 정명구가 버티는 게 뭡니까? 지난번에 다른 때라면 광주 참사에 일어났으면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요, 기업이 쫄딱 망해요. 살아났잖아. 그게 현대의 힘이 아니에요. 좌익파쇼 반쪽 미당의 문전비의 힘이었다고. 광주 아파트 지을 때 누구한테 뒷돈 대줬겠어? 안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좌익괴파쇼 반쪽 정우는 내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손흥민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국격을 높이니까. 손흥민으로 인해서. 정몽규는 왜 싫어해? 더 손흥정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이미 손흥민 대 축격간의 마사지 사건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 외에 축협이 또 문제를 야기했죠. 그래가지고 사회이사만 물러났어요. 정몽규는 건재하고. 다른 때였다면, 만약에 문전비 때가 아니었다면 지금 다수당이 반쪽무당 좌익파쇼 다수당이 아니라 국힘 다수당이었다면 진작에 정몽규는 작년에 물러났어야 됩니다. 왜 버텨? 누구 믿고? 차비리 믿고 반쪽미당 지명이 믿고 지금 정몽규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차비리 쪽 애들은 지금 지네들이 인드라 때문에, 인드라가 1세대 붉은 악마 이런 거 하니까 이 축구계 돌아가는 팔 잘 알거든, 인드라가.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차비리 쪽 라인에 있던 애들이 슬쩍 정몽규를 까고 있어요. 근데 까는 정도가, 안 까면 자기 구독자 수가 줄어드니까 할 수 없이 까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까고 싶지 않은데 까는 양상인 거예요. 그거를 못마땅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순서가 있는 거야. 그런 애라도 기회지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일단은 정명규 퇴진에 힘을 보태는 게 정치예요. 이럴 땐 순수성, 원족 이런 거 따지면 안 되는 게, 정치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쪽수라고, 쪽수. 대다수 축구 팬들이 다 정명규 퇴진을 원하잖아. 그냥 축협 타도를 원하잖아. 초점이 거기에 맞추면 돼요. 그쵸? 거기에 인드라가 전 클리스만 안 까잖아. 핵심은 클리스만이 아니야. 그건 전 세계가 다 알아.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다 클리스만 무전술이라는 걸 다 알아. 그거 까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정몽규와 차비리만 까면 돼. 아셨죠? 그래서 내가 딱 제시하잖아 여러분한테. 차범근이 축구 감독할 때 무슨 전술이 있었냐고. 없었어. 차범근 축구교실 출신 분들에게 이들아 진정으로 묻고 싶어요. 네? 차비리 축구교실 출신 분들에게 당신들은 전술에 대해서 뭘 배웠나요? 당신들의 유소년 축구가 끝장난 건 차범근의 잘못된 유소년 축구 기술로 있는 때문이 아닙니까? 안 그래요? 차범근 축구 출신 교실 출신 중에 누가 성공했어? 차범근 축구 교실에 들어가지 않고 다르게 훈련했다면 여러분들 중에 이 방송 시청하는 학부모분들 차범근 축구 교실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당신들의 아이가 이강인이 되고 손흥민이 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당신들의 자녀가 차비리 축구 교실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들 축구 인생이 망쳤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래요? 이 나라 말이 틀려? 차범근 축구실에서 무슨 전술을 가르쳤어? 차범근 머리나 차두리 머리나 옷이나 차범근 V 특히 오은미 씨 머리가 뭐가 있길래 등게 뭐가 있는데 기득권만 있지 돈 벌 욕심만 있고 광고 낼 생각만 있고 문전비하고 뭐가 다르고 지명이와 뭐가 달라 니놈들이. 그러니까 차비리지. 당신들의 말로 신앙을 파는 사기꾼 아니야? 내 말이 틀려? 비판해주세요. 뭐 이거는 뭐 스토리 K 포스 얘들아 좋아하죠 포스. 그 다음에 이기자인 너네 손흥민이 부럽니? 나는 너네 축구팬이 부러워. 광주 건물참 붕괴 참사에 미개인데 있었다. 현대차가 기아를 인수한 이유 2700 사태 허정무 한배침 칭후 우린 그런 삼류 선수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없어요. 정유라 차빌이 죄국과 관련이 없다. 인드라가 그냥 헛된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근거 있게 비판하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심 축구 팬들이라면 인드라한테 얼마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비판해주세요. 인드라 언제든지 불가능마 1세대 이론가로서 적어도 인드라가 98년 이후 이제 25년째 축구 팬으로서 정몽중 축구협회장 시절에 축구협회 본사에 가서 인드라가 항의할 정도로 굉장히 열애 청년이었고 우리 아들들을 어떻게든지 축구선수로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그래도 뭐 어쨌든 어린이 교실 뭐 이런데 축구팬으로 축구선수로 했던 사람입니다. 인드라 자신은 개발이에요. 축구 개발.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묻고 있습니다. 사회 각계 이 축구판이 한국 450 축구통의 축소판인 것입니다. 이게 각계각층에 스며든 450 축구통들의 대한민국의 자화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놈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습골통들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습골통들을 무너뜨려야만이 대한민국 발전이 있고 핵전쟁과 3차 세계대전을 막을 수 있다는 거 늘 강조하겠습니다. 축구판만 뿐만 아니라 공무원판 아까 말씀드렸죠. IT판 과학기술계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헛되다는 거. 이미 2030들은 알 겁니다. 2030들은 자신들의 부장, 과장, 이사가 얼마나 수고통적이고 겉으로 말하는 것과 달리 얼마나 속으로 썩어빠진 기득권자이고 여러분들 이용만 하려는 쓰레기인지를 여러분들이 2030 세대는 잘 알 것입니다. 그놈들이 말하는 이 40은 수꼴통 잘파쇼들이 말하는 개혁이라는 건 지명이 개혁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쉬었다 오겠습니다. 삼 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물이에요. 3부는 이제 아이들아 수메르 경제사론이 지난주에 경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흥미가 다소 떨어졌고 또 인드라가 자료 부족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근데 최신 정보들, 온라인 정보들은 저는 위키피디아, 저는 오프라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위키피디아가 논문으로 쓰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위키피디아를 통해서 거기 나온 자료를 근거로 인드라가 추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인드라가 이론과 음모론 사이에 있는 것처럼 유통자본론이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논문과 온라인 위키피디아 사이에 있다. 이렇게 인드라가 얘기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위키피디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세 번째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드라가 늘 강조하는 것은 뭐죠? 창세기 문화론에서 첫 번째는 인드라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인드라는 어떤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러나 세상 유일무이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신을 믿고 있습니다. 이 점은 차이가 있겠지만 유대교 개혁파나 그 다음에 현재 대록주 록펠러 가문의 침례교 성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유대교 개혁파나 침례교 주된 입장은 어떤 것이냐면은 신약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을
그렇게 뭔가 엄격하게 하는 반면에 구약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인드라처럼 신본주의 해석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편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인드라가 이제 좌익파 시절에 인본주의였지만 지금은 신본주의 입장이죠. 신본주의 입장이라는 것은 역사 해석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신약에 대해서 인드라가 어지간하면 건들지 않잖아요. 반면에 구약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해석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인드라가 구약의 성경 기자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당대 성경 기자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당대 최고의 역사학자이고 과학자고 신학자였다는 전제하에서 인드라가 구약을 해석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드라 해체론, 데리다의 영향을 받은 인드라 해체론 관점에서 분명하게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거냐면은 세월이 지날수록 구조는 취약해지고 이야기는 보다 풍성해집니다. 이 말을 과학기술로 돌리면 어떤 거냐면 이론은 점차 취약해지고 실험은 점점 더 풍성해진다 라는 겁니다. 왜냐? 뉴턴 역학이 절대적이지 않죠. 상대진리입니다.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 오늘날 인정받고 있는 우주론, 빅뱅이론 모두 상대진리이지 절대진리가 아니죠. 양자역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상대진리인 겁니다. 갈수록 실험으로 인해서 도전받고 있어요. 기존의 이론들이. 실험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후대로 갈수록 뭔가 이야기가 체계가 잡히고 그래요. 예를 들면 수메르 아카드 신화를 보세요. 옛날에 그냥 자연신이었어요. 달신은 달신 안 나고, 말하자면 안은 아니고 남무는 남무고, 뭐 이난나는 이난나, 금성신은 이난나는 이난나지 가족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필요에 의해서 나중에 가족관계도 만들고, 가족관계로도 좀 안 되니까 막 나중에 이야기를 계속 만들고 사본도 나오고 막 후대로 갈수록 뭔가 더 얘기가 재밌어지고 풍성해져요. 그만큼 뭐 짝퉁도 많이 나오지만 중요한 건 뭐죠? 그럴수록 그 구조가 취약해집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대홍수, 설화도 예가 아닙니다. 우르 사망조의 인드라가 예를 들어서 길가메시, 대홍수, 설화 최초로 제안한 것은 인드라가 우르 사망조 실귀양이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원본은 조각나 있어서 몇 개 없어요. 그러나 우르 사망조가 만들었다고 저는 현재 여러 가지 문헌적이나 고고학적 증거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다 완성본은 함무라비, 아모리족의 함무라비 고대 바벨로나 시대 때 아트라시스 연대기에서 나왔죠. 그걸 더 보완한 게 카사이트 바벨로니아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바벨로니아, 신바벨로니아에서 만든 게 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뒤로 갈수록 뭔가 짜임새가 있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구조는 더 취약해져요. 이야기는 풍성해지고 그런 것들을 인드라가 오늘은 아니지만 길가메시 서사시 분석도 할 예정입니다. 인드라 머리엔 다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우선은 다 빼는 거야.
예? 일단은 초기부터 딱 건들자. 딱.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뭐 이집트다, 인도다, 뭐 그리스다 다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직 한 군데만 신경 쓸 수 있는 시기가 어디죠? 바로 수메르 아카드 시대. 기원전 2600년에서 우루 삼왕조가 망했을 2004년, 2000년대 초반. 딱 이 600년 시기가 전 세계 다른 때에서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딱 이게 일단 원본이라고 인들은 가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세력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첨가하고 빼고 뭐 이렇게 했죠. 당연히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요것들을 중심으로서 인드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원본이 반드시 중요한 게 아니다. 인드라 해체론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구약이 성경 기자, 구약 성경 기자가 바빌론 유수 시기에 만들었다 칩시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오늘날의 히브리 성경은 바빌론 유수 시기에 만들기 시작했지만 그때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생각에 예수님 시대까지도 성경이 계속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두개파, 그러니까 바빌론 유수 때 중심 세력은 사두개파고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파랍니다. 오늘날 유대교 주류가 바리새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느 편이었어요? 사두개파입니까? 바리새파입니까? 바리새인파였어요. 이미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같은 유대교지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서로 종교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까지 나눌 정도로 확연히 달랐던 겁니다. 여기에서 인드라가 많이 강조했으니까 생략하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구약 성경 기자가 당대 최선을 다해서 서아시아 역사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창세기를 중시하는 거예요. 인드라가 분명히 했죠.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성경을 굉장히 중시한다. 여러분들한테 권한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동시에 인드라는 성경에서 창세기와 그 다음에 이사야서, 그 다음에 신약 중에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그 과정을 특히 중심으로 본다. 그 이전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느니 병자를 치료했다니 그런 건 저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건 사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인드라가 창세기에 대해서 하나씩 가인과 아벨, 예덴 동산, 최초의 이브와 아담, 이것과 수메르 아카드 신화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그 다음에 고고학적 자료들 그리고 성서 외에 다른 이슬람 자료들 여러 자료를 비교하면서 인드라가 문헌과 고고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인드라의 상상가치론을 융합시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에덴에 대해서 오늘날 대다수 주류 이론은 우루 사망조 슐기왕 때 엔키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딜문론이 우세하다 라는 거죠. 여기에서 인드라가 여러가지 공부를 해보니까 우루 사망조 이전에 이미 딜문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거죠. 딜문이라는 도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라가시 왕조 때나 사르곤 아카드 황제 때 이미 딜문이라는 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헌데 우루 사망조 슐귀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의 서사시를 통해서 딜문이란 땅이 정해지지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왕들이 딜문이란 땅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르사왕조 슐기는 왜 딜문을 부정하고 나중에 우르사왕조 딜문이 엔키 신화를 통해서 바레인이 딜문이라고 굳이 정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딜문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인드라가 뭐 시나리오 여러 개 생각하지만 현재 가장 유력한 것은 뭐냐면 라가시 왕조 때나 사르곤 때나 딜문이란 데가 있었다. 그런데 지워졌다. 그 딜문 대신에 다른 이름으로 대체됐다. 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도시가 하란일 수도 있고 아수르란 도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딜문이란 대신에. 예를 들어서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 그리고 그 원래 딜문이었던 도시를 아수르나 하란으로 정했으니까 딜문을 새롭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바레인이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이브와 아담과 이브의 이 설화에도 수메르 아카드 신화에서 보면 많이 참조할 수 있다. 생명의 나무 이런 것과 관련돼서 지식의 나무와 인드라 생명의 나무면 인드라 가 만든 애니메이션 어린이 대상 애니메이션. 저는 어린이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방종환 소파 방종환처럼. 예. 그래서 생명의 나무, 무지개 요정 통통 이런 거 만들었잖아. 예. 그때도 거기서 생명의 나무를 굉장히 중시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나무와 지식의 나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나 참고한다면 자작나무라는 대목이 나와요. 우르사망조 슐기양도 어쩔 수 없이 말했던 자작나무, 두그루. 근데 이 자작나무는 매우 특징적이게도 침엽수림이죠. 북쪽에서만 자라나, 추운 데서만 자라나는 거지. 사우디아라비아나 바레인에서 자작나무 없죠. 적어도 자작나무가 있으려면은 터키, 카스피, 이란 북부, 아르메니아 이런 지역이에요. 이해가 한국으로 치면 만주나 북한 땅에나 있는 개마운 같은 데 있는 거지. 백두산이나 한라산에 자작나무가 있겠습니까? 광주에 자작나무가 있겠어요? 없죠.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성신에 대해서는 늘 강조했죠. 금성신에 대해서는 늘 얘기하지만 이난나와 이시타르는 별개의 신이었는데 점차 이시타르로 통일됐다. 중요한 건 이시타르는 처녀신이었다. 이게 그리스 신화에서 아테네, 지혜와 전쟁의 여신, 그다음 아프로디테로 분화된 거죠. 그러한 게 금성신이다. 금성신을 남성화시킨 게 루시퍼인데 이 루시퍼에 대해서 인드라가 사탄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인드라만의 주장이 아니라 인드라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역대 어느 신학자는 히브리 성경을 번역한 로마 시대 신학자나 그 다음에 중세 근대 루터나 칼뱅과 같은 신학자, 로마 교황청뿐만 아니라 개신교 칼뱅이나 루터조차도 루시퍼는 사탄이 아니라고 그냥 금성신이에요. 이사야조차도, 구약의 이사야조차도, 인드라가 인정하는 이사야조차도
루시퍼는 금성신이에요. 루시퍼를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지금 유튜브에 뭐 넘치고 있죠. 그런 이들이 좌의 파시오 음모론에 넘어가는, 위 파시오 트럼프, 럼프, 일루미나티 가짜뉴스 음모론에 넘어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날 예? 성모 마리아 음녀, 예. 금성신 이슈타르 음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인들아 탓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좌익파시오들도 막스 공부 제대로 안 하거든. 레닌 책 다 보고서 좌익파시오 되는 줄 아세요? 예, 좌익파시오들이 무슨 막스 책이나 레닌 책, 트로츠키 책 제대로 공부하는 놈 없어요, 여러분. 인드라 같은 사람이나 보지. 100명 중에 한 명 정도나 인드라 같은 사람이 막스, 레닌, 무슨 트로츠키 책 보지. 100명 중에 99명은 안 봐요. 막스 책이든 레닌이든 안 봐. 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 여러분들, 네. 무슨 뭐 저기 성모 마리아가 음녀다, 이슈타리가 음녀다, 뭐 무슨 연구하고 여러분들 그거 믿습니까? 안 믿잖아. 그냥 주변에서 떠드니까 그런가 보다. 지명이는 하늘이 내린 놈이다. 옆에서 그렇게 떠드니까 지명이가 하늘이 내린 놈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다 뭐가 달라, 안 그래? 사탄과 루시퍼는 다릅니다. 그냥 루시퍼는 그냥 금성신이에요. 이슈타르를 남성화시킨 거야. 그러면 언제부터 루시퍼가 이런 사탄 취급을 받았냐? 그거는 그 소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 신라권 이란 소설이 있어요. 신라권. 갑자기 누가 썼지? 걔? 영국 작가인데 생각이 안 나네. 영국 작가 신라권 쓴 양반이 있어요. 그때 루시퍼가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는 독일 작가 단테, 신곡 유명하죠. 단테가 신곡으로 소설적 상상력으로 루시퍼를 사탄으로 묘사했어요. 그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그리고 단테나 신라권 읽었겠습니까? 안 읽었죠. 여러분들이 오늘날 루시퍼가 사탄이라고 믿는 건 헐리우드 영화 덕분이에요. 이해하셨죠? 헐리우드 영화에서 루시퍼가 사탄으로 묘사되고 있잖아요. 헐리우드 영화 덕분인 거예요. 단테 신곡을 여러분들이 안 봤잖아. 안 읽었을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다수 신학자들은 루시퍼를 사탄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금성신이에요. 금성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루시퍼를 사탄으로 여기면요, 구약을 부정해야 돼. 예레미야서니 뭐니 거기에 보면 금성신을 찬미하는 글들이 많이 나와요. 그 구약 전체를 다 거부해야 돼. 무슨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신앙 자체를, 구약 자체를 폐기해야 돼. 구약 자체만 폐기하는 게 아니라 신약 중 일부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지만 예수님 제자들이 구약의 근거에서 말했기 때문에 예수 제자분들의 말씀도 부정해야 되는 자기 모순에 빠져요. 금성신을 부정하면 여러분 참고하세요. 그리고 아싸우 승민아님, 도배는 이제 그만하세요. 좋은 말씀 많이 하시지만 딱 여기까지만. 도배는 적당히 하시고, 저는 도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다른 분들 말씀은 이렇게 막을 수 있어요. 마치 그리고 이웃분들의 모든 말씀이 아싸 승민아님의 말씀이냐,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수민아님 딱 여기까지만 말씀하고요. 제가 앞으로도 창세기 문화론을 통해서 그 창세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족한 생각, 인드라 얼마든지 상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 아닙니다.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여태까지 인드라가 수메르 경제사론도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하고 최근에 수정했잖아요. 최근에 연구, 그러니까 고고학적 연구, 문헌적 연구가 더 발굴된다면 인드라는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용기가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12시 38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인드라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너무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이라크 북부의 아시루, 지금 누가 압제하고 있습니까? IS가 집권하고 있어요. IS는 수골통, 우이파쇼, 이슬람교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 근본주의 입장에서 만약에 아수르에 이상한 게 발굴되면 어떻게 됩니까? 없애야죠. 이슬람 전통성을 무너뜨립니다. 자기네들 생각합니다. 인도는 오히려 이슬람 정통성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없을 겁니다. 실제로 없애고 있고요. 아수르인, 오늘날 여러분들 아시리아인들 혹은 아수르인들 대다수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중동, 서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슬람교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리아인들, 아수르인들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쿠르드인들이 탄압받고 있습니다. 강간당하고 있어요. 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게 IS 현실이에요. 또한 인류의 보고가 숨겨져 있는 시리아와 터키의 국경에 있는 그 문화가 있어요. 오늘날 에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지역도 역시 어떻습니까? 시리아 전쟁, 내전이 계속되고 있죠. 우연일까요?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 터키 남부 이런 지역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오늘날 일부 구경 귀족들의 음모일 수도 있다. 뭔가 역사를 은폐시키고픈 그런 면도 없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세상의 종교를 존중합니다. 동시에 모든 종교들의 근본주의자들을 비판적입니다. 모든 근본주의 종교에 대해서. 그 이유는 포스트 모더니스트 작가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 이름에 나왔듯이 당대 종교가 오늘날 좌익파쇼 지명이처럼 좌익괴뢰파쇼 반쪽정원처럼 좌익똘마니 짭새처럼 좌익파쇼 정몽교 축협처럼 민심을 떠났을 때 그 결과는 명백하다. 반드시 들불처럼 시민들은 일어나서 그들을 단죄할 것이다 라는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80년대 전두환 정부 때 건대 현장에서 데모하다가 감옥 갔습니다.
올해도 이 나이 60 가까이 돼서도 반드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운동권 신화는 허구다. 민주화가 아니라 자유화다. 대다수 사공수 꼴통들은 전단 정부 때 뭘 했길래 인드라가 알고 있기는 100명 중에 99명들은 인드라를 비수했던 놈들인데 그 놈들이 갑자기 민주화 투사가 돼가지고 오늘날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핵심은 바로 반쪽이들이죠. 데모한다고 다 출세하는 게 아닙니다. 반쪽이들만 출세한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건부의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말자세.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부자님 고맙습니다. 닥서님 고맙습니다. 카시아님 주무시나? 나 여기까지. 오늘은 그래요. 고맙습니다.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F님 고맙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며느리들의 고통이, 부담이 점차 사라지는 설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을 인들아 존중하기 때문에 되는데 우리 부모님 오래오래 살아야겠지만 설날의 제사 개혁은 계속돼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